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뉴진스를 3편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더 리뷰를 해달라는 네, 요청도 그 이후에 네. 뮤비가 새로 나왔죠. 네, 뮤비도 새로 나오고 뭐 공식적인 활동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잖아요, 뉴진스가.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특별편을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삼촌께서 또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해 오셨네요. 사실은 그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네. 리뷰를 다 해가지고 제가 뭐 딱히 네. 리뷰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영화적인 접근에서 이번에는 네. 음악보다는 네. 뮤직비디오 차원에서 네네. 한번 네. 분석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음흠.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은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재밌게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제가 뭐 영화 전문가도 아니고 네. 뭐 영상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아마추어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얘기 드릴 테니까 네. 저렇게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다. 아, 네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부터 한번 봐볼까요? 그때 ETA를 뮤비를 보진 않았잖아요. 그 티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네. 네. Ava, look! I cannot believe this. Is that your boyfriend? 야, 빨리 좀 와. 어머, oh my god, look at them. 야, 네 남친 맞지? 맞다니까. 야, 쟤네 봐봐. Hey, we gotta go perform. Okay, I'll call you back. 낭비하지 않은 시간은 은행 서둘러서 정리해야는 위험해 받아주면 안돼 No you better trust me 답답해서 그래 저 안에도 없지만 없을 때겐 여기저기에 눈빛을 뿌리네 아주 눈부시게 Honestly 우리 사이에 He's been totally lying yeah. 내 생일 파티에 너만 못온 그날까지 네가 엄청 혼났던 그날 지원이가 일진이랑 여친 그날 걔는 언제나 너가 없이 그날 너만 멋있는 옷을 입고 그날 Heard him say We can go wherever you like Baby say the words and man down All I need is you on my side We can go wherever you like I'll be you What's your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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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right now There's a boy on her arm 아파 맘이 너가 꽤못 잊을 때 내 말 믿어 You deserve better than that 내가 도와줄게 걔는 그냥 playing Boys be always lying Yeah 내 생일 파티에 너만 못온 그날까지 네가 엄청 혼났던 그날 지원이가 일진이랑 여친 그날 걔는 언제나 너가 없이 그날 너만 멋있는 옷을 입고 그날 Heard him say We can go wherever you like Baby say the words and man down All I need is you on my side We can go wherever you like I'll wear you What's your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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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right now There's a boy on her arm 지금 봤는데 네. 뮤직비디오 인기 1위네요. 그러네요. 네네. 네. 아, 뮤직비디오 핫하네요. 네, 핫하네요. 네. 저는 이거 네. 보고 나서 네네. 일단은 마음에 굉장히 들었어요. 음. 제가 원했던 네네. 초반에 이제 그런 파티장에서 네네. 유진스가 춤을 추고 네네. 그 춤추는 중간에 이제 네.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네.
너의 남자친구의 어떤 상황을 보고해주고 친구가 열받아가지고 네, 이제 네. 차를 막 운전해서 가는 네네. 그 제가 상상했던 그런 장면들이 보여가지고 음. 너무 즐거웠고 재밌게 봤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스케일을 벗어나더라고요. 이게 가지고 네. 생각보다 스케일을 크게 만들었구나 뮤직비디오를. 네. 그래서 그냥 파티씬이 나오고 네. 전화를 받는 친구의 장면이 나오지 않은데 네. 거기에 이제 신의 질주 장면이 나오고 네. 그 신의 질주를 하면서 네. 뭐 경찰도 만나고 네. 뭐 주유소도 들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신이 많이 추가를 했구나. 그래서 좀 다이나믹하게 플레이가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재밌게 봤던 뮤직비디오고 끝에 장면에 그래서 질주를 해서 결국에는 어떤 정상에 산 정상에 또는 네. 절벽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서 장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진스의 친구가 네. 유진스로 장면이 바뀌는 그래서 분명히 유진스의 친구가 거기 차에 타였었는데 거기에서 민지로 바뀌고 그러니까요. 한이로 바뀌고 장면이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가 들어가 있구나. 제가 생각한 메시지는 네. 이게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네. 이게 민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한이의 얘기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감대가 이렇게 이끌어내는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했구나라고 해서 끝났는데 네네.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계속 돌려보니까 네네. 연관되는 영화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생각났냐면은 이게 ETA 내용이 네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10대 소녀들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노래인 것 같고 그 노래를 이제 뮤직비디오로 만든 것 같은데 네. 이 영화에서는 네. 우정을 메시지를 꿰뚫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사로운 얘기인 줄 아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사사로운 얘기가 사실은 그게 우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내 친구의 남자친구를 네네. 막 이렇게 미행하면서 상황 보고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네. 있다는 거고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정이고 그들 차원에서는 그리고 그 우정에 어떻게 보면은 이 뮤직비디오의 핵심 소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 보면은 네. 버디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버디 필름이 뭐냐면은 네. 이제 두 사람의 우정을 다룬 영화라는 뜻인데 남자들 소재가 많거든요. 남자들 2명, 남자들 2명이 그 우정. 네, 뭐 3명일 수도 4명일 네. 수도 있는데 네. 보통 남자들 2명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레인맨, 뭐 내일을 향해 쏴라, 뭐 이런 것들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투캅스, 뭐 이정재, 정우성의 태양은 없다. 네. 이렇게 남자들에 관련된 영화가 많은데 되게 획기적인 영화가 네. 1990년대에 등장을 해요. 네. 그게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델마와 루이스예요. 네, 네. 근데 이 델마와 루이스를 보면은 네. 여성 버디 필름이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네.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엔딩씬 같은 경우에는 네. 영화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네. 제 생각에는 전설의 엔딩씬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을 소재로 한 버디 필름이라는 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네. 델마 루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네. 또 하나는 네. 여성 로드무비라는 네, 네, 네. 그런 특성도 있어요. 로드무비라고 하면은 네. 보통 우리 시내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은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은데 네, 네. 장거리 여행, 장거리로. 네. 네. 장거리로 어디서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로드무비의 특성이거든요. 네. 이 델마 루이스가 그런 로드무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런 여성에 관련된 버디 필름, 여성에 관련된 로드무비의 특성이 이 이제 ETA에 보여지더라는 ETA 에 거죠. 보여줬다. 그냥 처음에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몰랐는데 계속 네. 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뺏겼다라는 게 아니라 잘 살렸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구나. 근데 그 표현하고 싶었던 주제는 네. 여성 간의 우정이었구나. 우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는 공공의 적이 되고 여성들은 이제 우정이 네.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은 스케일을 크게 만들었던 그런 결과물인 것 같고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왼쪽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남친이 배반당한 그 친구가 몰고 가고 있는데 네네. 이제 옆에 보니까 옆차에 이제 유진스가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상일 거예요. 유진스는 이 파티장에서 이제 댄스 파티 하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유진스가 바로 옆에 보이는 거죠. 네네. 보이는데 네. 저런 장면들이 표현되는 거죠. 음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대마루이스의 한 장면이고 음흠. 그리고 이제 로드무비의 특성, 강하라 어떤 스케일의 그 자동차가 질주하는 장면들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ETA도 사실은 쓸데없는 고퀄로 보여지죠. 굳이 저런 장면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아, 그렇죠. 저런 장면이 보여준 이유는 그런 로드무비 어떤 여정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로케이션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 우리나라인지 왜 해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난 험난한 여정을 하고 있어. 네. 물론 이제 ETA는 혼자지만은 네. 아이폰을 통해서 유진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는. 그래서 이 로드무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로드무비의 특성 중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데 이런 경찰이 그러니까 가속을 하면서 이제 경찰한테 걸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클리셰죠, 그렇죠? 네, 클리셰고. 네. 사실 이제 주유소도 장면도 내 생각에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어차피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네. 기름이 네. 부족하니까 채워야 되는 거고. 항상 그것도 나오는 클리셰죠. 네. 주유소 들리는 거. 그래서 주유소 들리고 경찰에 들리는데 그런 경찰, 주유소, 주유원들의 모습이 다 유진스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유진스랑 계속 통화 중이니까. 그래서 난 딴 곳에 있지만 마음은 유진스랑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재미있는 게 이게 네. 끝장면이에요. 끝장면에 네. 굳이 저럴 필요 없는데 네. 산 정상에 절벽 같은 곳에 다다른다는 거죠. 저 절벽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델마와 루이스를 보면은 저 절벽의 의미는 결정의 순간이에요. 엔딩씬인데 네. 마지막 경찰이 이제 쫓기거든요. 경찰에 쫓기다가 마지막 이제 장면에 절벽에 다다르는데 여기서 경찰한테 잡힐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여기, 갈 거죠. 네. 네네. 스탑이냐, 킵 고잉이냐 선택하는 장면이 이제 이 절벽 장면이에요. 델마 루이스에서는 킵 고잉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날라요. 이게 이제 전설 장면이라는 거예요. 네네. 날르는데 날라서 추락하는 장면 안 나오고 네. 나르는 장면에서 엔딩이에요. 그게 오픈 결말이죠. Okay, then listen. Let's not get caught. What are you talking about? Let's keep going. What do you mean? Go. You sure? Yeah. Get it. 영화에서는 어떤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메시지의 표현을 위해서 영화에서는 그거거든요. 여성들의 어떤 네. 억압, 남성들부터 억압, 더 크게 얘기하자면은 약자들이 강자에 받는 억압들을 네.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면은 억압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하는 대로 나갈 거냐 해서 이 사람들은 나가자라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주는 차원, 메시지적인 차원에서는 킵고잉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억압에서 멈추지 말고 우린 계속 나가자. 그래서 결국에는 점핑을 하는데 이 ETA에서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이 ETA에서는 남자와의 어떤 불화에서 네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나간다는 거는
위험한 순간이 되겠죠. 델마 루이스에는 차원이 다른 ETA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위험적인 부정적인 킵고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안 보여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교차 장면으로 민지를 보여주고 한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다. 그래서 단단한 여운을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의 긴 통찰에서 봤을 때는 스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좀 클리셰적인 장면을 넣은 것 같은데 메시지는 다른. 델마 루이스는 keep going, ETA는 stop. 그러니까 연연하지 말자의 스탑인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만든 것 같고 의외로 고퀄로 만들었다. 저는 되게 캐주얼하게 만들 줄 아는데 그러게요. 네, 되게 고퀄로 스케일이 네. 크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거의 뭐 99점, 100점 중에 99점을 주고 싶은데 네.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네. 저도 몰랐는데 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한상인지 네. 또 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남자친구와 다른 여자가 키스하는 걸 보고 네. 차로 들이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들이받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네트 위에 남자랑 그 상배 바람핀 여자분이 여기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네. 이 남자의 옷에 보면 물결 무늬가 보이거든요. 네. 이 물결 무늬가 네. 여자 차 트렁크에 네. 이렇게 걸쳐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삐져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네. 저게 어쩌면은 네. 남자를 해에서 트렁크에 실은 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네. 걸 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아,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저는 이거 처음 보자마자 알았는데. 그리고 네. 저게 상상인 줄 알았는데 네. 절벽 끝 장면에서도 저기 네. 옷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음흠.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굳이 저 장면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네. 이 유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는 다른 뮤직비디오와 마찬가지고 네. 초등학생들이 분명히 볼 거라는 거예요. 엄청 많이 보죠. 그러면은 네. 이 초등학생들한테 의도치 하지 않게 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저 이거는 좀 바람핀 네. 애들은 이렇게 해도 싸. 뭐 네. 이런 식의 잘못된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순간 아찔했어요. 제가 왜 순간 아찔했냐면은 네. 제가 그 근처에 가게에 들리는데 네.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 2명이 있는데 네. 자매처럼 보이는데 네. 오픈된 공간에서 네. 초등학생 자매들이 네. 핸드폰을 켜고 네. 그 슈퍼샤일 안무 연습을 하더라고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럴 정도면은 뮤직비디오는 당연히 보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학생들이 유진스 그러겠네요. 좋아하니까. 네. 그럼 ETA도 볼 거라는 거죠. 네. 한 번 보겠냐는 거예요. 계속 보겠고 또 관련된 영상들을 보겠지. 리뷰 영상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보고 리뷰 영상을 보면서 네. 아 바람핀 남자를 저게 트렁크에 집어넣구나. 아이고. 그러면은 네, 이게 교육 아닌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이 다 알아요, 진짜.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를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아 저거는 뮤직비디오니까 네. 저거는 그냥 허위니까 네. 그냥 거짓으로 만든 거니까 이렇게 네.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우리 네. 욕 같은 것도 사실은 네. 초등학생들이 금방 배우고 그렇죠. 많이 응용력이 뛰어나고 많이 빨리 흡수력이 빠르잖아요. 이게 자각하든 자각하지 네. 않든 저렇게 따지면은 무조건 바람핀 놈들은 족쳐야 돼.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영상 매체에 네. 그 심의 등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쵸.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 기준에 대해서는 뭐 항상 유동적이고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어쨌든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처리할 수 있는 도덕적인 어떤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네. 나이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 나이에는 일단 그 나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흡수가 더 빠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거 몇 가지 첫 번째로 이 델마 루이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댓글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필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은 못했었는데 근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델마 루이스가 일단은 레퍼런스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고 댓글에. 그러니까 삼촌이 정확하게 보신 거죠. 왜냐하면은 이 델마 루이스를 네. 어느 정도 한 40대 정도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워낙 이게 유명한 영화라서 리들리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이 여성에 관련된 버드 필름 로드 무비가 그 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라서 그렇죠. 만약에 여성에 관련된 버디 무비 또는 로드 무비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를 참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이제 제 1순위 영화. 선구자적인 영화네요. 네, 맞아요. 네, 선구자적인 영화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이 영화와 이 뮤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엄청나게 처음에 터졌을 때 이 뮤비가 당연히 터졌겠죠. 유진스의 뮤비니까. 근데 가장 먼저 나왔던 비판의 댓글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애들도 보고 있을 텐데, 그리고 뉴진스 자체가 미성년자로 지금 그쵸. 구성되어 있는 그룹인데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라는 맞아요. 댓글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댓글이 한국보다 외국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든 뮤비의 댓글 다 수집하고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몇백 개씩. 근데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고 비판의 댓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왜냐면은 수 있다. 이제 오히려 그 미성년자에 대한 시선이 철저한 거는 외국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선은 분명히 지키는 게 있죠. 외국에서는 가장 악랄하고 안 좋은 크라임으로 여기는 게 그 미성년자나 아이들 관련된 범죄인데, 사실 이거는 그건 아니지만 시청자가 어쨌든 시청자든 미성년자이고 실제 아티스트도 미성년자인데 이런 코드를 쓰는 게 사실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뉴진스도 이런 시놉시스를 다 알고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 뮤비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설명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뮤비에 대한 설명했지만은 이런 디테일 장면, 트렁크에 옷이 삐져 나올 거예요. 이런 설명은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관련된 기획자들은 알겠지. 만약에 이게 그 뉴진스와의 어떤 협의 없이 그냥 순전히 기획자의 어떤 의도만으로 이루어졌다면은 뉴진스도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텐데. 그렇죠. 그게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자기가 아무리 기획사의 어떤 아이돌이 소유물처럼 여겨질 수 있고 물론 상품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어쨌든 아티스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전에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뉴진스는 아이들이잖아요.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쵸. 아직은 미성년자. 미성년자고 지금 활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떠서 우리가 잘 인지가 저해될 수 있지만 아직은 미성년자고 아직은 보호받아야 될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몇몇 아이들은. 근데 그리고 아무리 이제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고, 만약에 고지했더라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이거를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컨셉에 대해서. 지금 흉흉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시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민감한 시기인지 모르고 이제 뮤비를 만들었겠지 했는데 이제 상황상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생겨날 때쯤이면은 이런 어떤 시선들이 괜히 유진스 ETA 뮤비에 꽂히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감안했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왜 이 장면을 꼭 넣었을까 하면은 결국에는 델마 루이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은 델마 루이스가 왜 저렇게 경찰에 쫓기는지 알아요? 왜 쫓기나요? 델마 루이스가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갔는데 클럽에서 술을 마시는데 어떤 남자가 추근대는 거야. 아주 추근대는데 경고를 했는데 이 남자가 결국에는 몹쓸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델마란 여자를 몹쓸 짓을 하는 거 보고 루이스가 열받아가지고 사실은 루이스가 이제 예전에 그름짓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남자한테 해를 가해요. 죽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살인범으로 쫓기는데 살인범으로 쫓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니까 강도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브래드 피트를 만나는데 젊은 매력적인 브래드 피트를 만나는데 브래드 피트한테 돈도 소매치기 당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 메시지는 뭐예요? 힘든 자는 약한 자는 계속 힘들어진다. 계속 쫓길 수밖에 없다. 절대절명의 위기에까지 쫓기게 된다. 이제 거기에 이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 전하다 보니까 결국엔 살인까지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유진스 ET가 그런 급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게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시작했다고 어떤 네. 하이틴적인 코드란 그쵸. 말이에요 처음에는. 네. 하이틴적인 코드가 필름의 어떤 소재랑 연결이 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저는 좀 느끼긴 그러니까 이게 해서. 뭐냐면 네. 이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하는데 네. 만든 사람 입장, 영화 네. 감독 입장에서는 보면은 네. 창작자, 크리에이터 입장에 보면은 이렇게 만약 이런 장면이 없고 네. 절벽에 가가지고 심각하게 이렇게 하늘을 보는 장면으로 끝났어. 음. 그러면은 뭔가 부족해. 음.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음. 굳이 뭐 저렇게 절벽까지 갈 필요도 없고 네. 굳이 뭐 저렇게 차를 몰고 네. 질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개연성을 높이고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뭐지 강한 임팩트를 넣기 위해서 저런 요소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막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건 좀 그렇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저거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 감독 또는 영화의 어떤 기획자로서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프로페셔널한 욕심. 프로페셔널한 욕심이 오히려 사실은 좀 단점이 되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이 완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아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게 100점 만점에 99점이라고 얘기한 게 이 부분만 빼놓고는 네. 거의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생각보다 좀 고퀄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저렇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고퀄로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한 거는 네. 여기에 파티씬이 나와요. 네. 파티씬은 정적인 장소에서 막 네. 활동하는 네. 그런 씬이에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를 몰고 막 질주하는 씬이 있어요. 네. 질주하는 씬은 겉으로 보면은 되게 동적인데 음흠. 그 차 안에서 보면 되게 정적이에요. 그래서 잡생각이 많아. 음. 그래서 이 정적인 공간에서 역동적인 이 네. 씬이랑 네. 동적인 공간에서 정적인 어떤 씬이 연결되는 게 그 아이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되게 나름 독특한 면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 내기 위해서 좀 다각적인,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다각적으로 많이 모색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리뷰 보니까 네. 아이폰 로고가 나왔는데 아이폰 로고가 그 토끼 모양에다가 사과 모양으로 바뀌는데 그게 그런 시도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윈윈하는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좀 정성 들여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생각은 들죠. 그렇구나. 저는 이게 완성도가 괜찮다고 봐요. 저도. 아이폰 물론 이제 아이폰으로 아무리 찍었다고 해도 당연히 뭐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뭐 여러 가지 공정은 거쳤겠지만 여기 중간에 메시지가 나와요. 네. 여기 질주하는 장면에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면 희미하게 아랫부분에 네. 전문 프로그램으로 보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쵸. 사실 이게 영상하는 사람들은 업자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뭐 당연히 아이폰만 찍었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나오진 않고 그렇죠. 엄청난 과정에 이제 후보정이 있었던 건데 근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뭐 이런 시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바이럴을 뭐 할 거면은 뭐 이렇게 과감하게 한 거는 오히려 저는 네. 차라리 아직까지도 광고가 나오고 일본에도 광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까지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바이럴 하는 건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번 영상들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저희 영상 중에 바이럴 하는 게 문제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바이럴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런 어떤 보조적인 측면에서 바이럴은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본질적인 걸 하지 않고 바이럴에만 의지하게 되는 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본질의 퀄리티는 낮는데 네. 바이럴에 네. 많은 힘을 줘가지고 네. 3단계가 있는데 바이럴도 안 하고 퀄리티도 낮고 이게 제일 하수고 중수는 퀄리티는 낮은데 바이럴로 그 이제 재밌는 용어가 있어요. 뇌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뇌이징. 레이징? 이게 스피커 이제 업자들이나 이제 오디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오디오 기계 같은 걸 처음에 사면은 에이징이라는 걸 시켜요. 계속 틀어놔서 이게 그들 말로는 이제 어떤 숙성 같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잠들어 있는 기계 부품들을 깨우는 느낌으로 자동차도 새 차 타면 좀 엔진 틀어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밝혀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요. 아직까지 논쟁이 많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에이징? 네, 에이징. 네, 에이지. 그러니까 에이징을 시킨다고 하는데 일종의 뭐 예열시키거나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인 거죠. 네, 근데 뇌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뇌이징. 거기서 파생된 뇌이징이 뭐냐면은 별것도 아닌데 혹은 좋지 않은데 계속 듣다 보면은 맞아요. 그게 여기에 셋업이 돼가지고 맞아요. 위험하죠, 사실은. 근데 그게 광고 업계에서는 아주 일반적이고 너무 기초적인
그 심리적 테크닉이에요. 아, 그럼 뇌이징은 세뇌할 때 그 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에이징 하듯이 무시할 수 없어. 에이징 할 때 계속 스피커 틀어놓고 계속 네. 돌리듯이 이것도 계속 맞아요. 무시할 수 없어요. 뇌에다가 계속 돌리면은 이게 광고계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그 테크닉적인 용어로 그 노출 효과라고 그래요. 아, 노출 효과. 직접 노출 효과. 음. 네. 그 계속 노출을 시키면은 사람이 일종의 세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그 저번 우리가 영상 때 한 번 보고 바로 리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평론가는 한 100번을 듣고 100번인가를 듣고 리뷰를 했다. 네. 그러면은 최소한 100번은 듣고 리뷰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장문에 댓글 달아드렸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장단점이 있는 건데 네. 우아톡은 기획을 리뷰하는 거다 보니 네. 그런 소위 말하는 네. 직접적인 반복 노출을 피해야 되고 뇌이징을 피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기획적인 요소에서 좀 더 어디로 치우치게 되냐면은 음악이나 아니면은 그런 네. 중독적인 요소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못 보고.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리뷰를 할 때 2번 리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맨 처음 그 첫인상. 첫인상이 되게 네. 중요해요. 네. 사실은. 그 첫인상 프레시 할 때 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모를 때. 왜냐하면 네. 그 100번 보고 네. 리뷰하는 것도 좋은데 네. 대중들이 100번 보고 네.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네, 거예요. 첫인상으로 네. 평가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을 네. 볼 때 몇 초 만에 평가를 하죠? 그 과학적인 결과로는 진짜 찰나에 일어나요. 네,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네.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100번 보고 리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네. 첫 번 보고 리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네. 네. 둘 다 다른 방법론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다시 이제 네. 이렇게 리뷰하는 거 보는 입장에서는 네. 두 가지를 다 네. 보는 게 좋겠죠. 100번 네, 그쵸. 보고 리뷰하는 사람이랑 네. 첫 번 보고 리뷰하는 걸 다 흡수하는 게 좋겠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기획적인 측면에서는 음. 첫 번째로 리뷰하는 게 저도 좋다고 보는 사람인 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평적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음. 이것들의 과연 근본적인 소스가 어디냐, 어디서 왔냐. 예를 들면 이런 영화에서 뭐 어떤 클리셰 레퍼런스 쓰는지 장면. 클리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좋은 거는 첫 번째. 물론 그 사람의 학식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이제 비평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재해석. 아,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해석의 문제로 점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해석의 문제는 위험성이 있는 게 약간 더 주관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평론이 기획적인 평론보다는 내 그냥 맞아요. 내 주관적인 해석의 그냥 영역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게 약간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느끼고 네, 있어요. 가지고 네. 이게 막 어디까지 딥하게 까져 계속 들어가는 거야. 예. 그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파고 들어가면은. 근데 그래서 저는 첫인상과 표면적인 어떤 요소들을 일단은 먼저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고 항상 보고 음악도 그래서 저는 딱 한 번만 들어요. 물론 더 듣고 막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면은 제가 그 노래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떤 사물에 대한 기억이 감정을 형성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기억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느끼기로는 내가 이걸 대상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수많은 이런 교감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감정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착각이고 실제로는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은 음악도 어떤 특정한 기억이 강하게 형성되잖아요. 네. 음악에 대한 데이터가 기억이 나한테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음악을 많이 들을수록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하나 있는데 광고에서 진짜 듣기 싫은 음악 나올 때 있잖아요. 네. 따라 부르죠. 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나도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네. 따라 부르고 있어. 외국에서는 이어웜이라고 그래요. 귀에 벌레. 그러니까 계속 좋은 표현이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듣기도 싫은데 계속 맴돈다고.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느 순간 알았어요. 그 이상한 음악을 만드는 광고들도 있잖아요. 네. 진짜 뭐 저런 촌스러운 음악을 네. 근데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각인대라고. 이상하고 막 그 촌스럽고 막 오그라드는 음악을 왜 만드냐? 각인대라고. 각인대라고 만드는 거고 옛날에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자기가 본인이 싫어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가 좋아하는 음악보다 훨씬 더 기억률이 높았다. 그 음악을 다시 마음속에서 재청취할 때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비평에서는
저는 일단은 그런 기억이 형성되기 전에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형성되기 전에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런 첫인상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뉴진스의 ETA 이 뮤비는 완성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으나 사실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는 물론 완성도는 아이폰 찍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네. 기획자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도 너무 또 클리셰 덩어리 아니었나. 그러니까 스케줄에 맞춰서 업으로 이걸 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제가 이런 거에서 좀 창의적인 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업자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그게 안 된다 이 바닥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저는 충분히 동감해요. 저도 경험을 했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할 건데? 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만 하면은 그 실제로 지금 이런 시도도 있잖아요. 어떤 필모그래피적인 요소들을 뮤비에다가 이식하고 이것도 언젠가는 아무도 안 했었던 시도겠죠. 삼촌이 그 다른 어떤 뮤비 감독과 영화 감독의 사이를 조명을 하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연결도 원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가 시도를 했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게 일반적인 시도가 됐지만 뮤직비디오에 R.E.M의 Losing My Religion이라는 이제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되게 획기적인 뮤직비디오. 저번에 보여주셨던 영상. 네. 근데 결국엔 그 영상을 만든 뮤직비디오 감독이 이제 유명한 감독이 되죠. 자기만의 그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감독이 되죠. 이런 것처럼 신유석 이것도 아마 신유석 감독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신유석 감독이 재능이 보여지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익숙한 클래시니까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지만은 되게 이렇게 찍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뉴진스가 계속 보여주는 결과물에 있어서 저는 뉴진스의 포지션이 이제 확고하게 알았어요.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얼리 메이저리티, 레이트 메이저리티 이렇게 쭉 가잖아요. 뉴진스는 한 여 정도에 있어요. 얼리 메이저리티. 네, 얼리 메이저리티 정도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얼리 어댑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리 메이저리티는 이미 이노베이터가 이제 혁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최초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가장 최초로.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가 그 다음에 이것들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좀 더 실험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리 메이저리티는 주로 뭘 하는 이제 집단군이냐면은 실험적인 것보다는 이제 여기서 실험적인 게 쭉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실용적인 걸 고안하기 시작해요. 실용적인 어떤 접목을 고려하기 시작해요. 뉴진스는 이 군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 이후에 있어요. 대부분의 대중 여기까지가 이제 생산자들의 입장이고 대부분의 그 대중들은 이후에 있는데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업계랑 정말 밀접한 사람들은 얼리 어답터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얼리 어답터는 거의 없고 소비자 쪽에서는 그래서 얼리 메이저리티만 돼도 사실 어떤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저게 이제 어떤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보자 하면은 이노베이터는 이제 트렌드 메이커가 되겠죠. 네, 그렇죠. 트렌드를 이제 막 그러니까 트렌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트렌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얼리 어답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가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리 머저리티는 트렌드가 이제 될 것을 확신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 제 생각에는 되게 영리한 작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의 경우에도 사실은 저게 트렌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트렌드가 된다고 확신이 들 때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얼리 머저리티 아니면 또는 그 사이의 사람들 얼리 어답터와 얼리 머저리티 사이의 사람들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의 확신성이 있는 상태에서 트렌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되게 영리한 작전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만 해도 되게 기획적인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발짝 앞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발짝 앞서도 안 되고 두 발짝 앞서도 안 되고
한 발짝 앞서도 안 되고 네. 딱 반발짝. 음흠. 반발짝이란 말은 뭐냐면은 네. 거의 학실시 될 때 빨리. 음. 그러니까 되게 신중하지만 빨리. 그래서 제가 뉴진스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게 뉴진스는 트렌드 세터에 있는 군이에요. 트렌드 세터. 그러니까 세터라는 건 뭐냐면은 그걸 굳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트렌드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렇죠. 트렌드 메이커는 아직 네. 아닌 거죠. 네.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뉴진스가 처음에 런칭이 될 때는 그래도 얼리 어답터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여기로 가고 있거든요. 점점 이렇게 여기로 가고 있거든요. 네. 아웃풋들이 네네.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예측하는 게 맞은 거예요. 저번에. 그러니까 사실상 뉴진스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아니었다. 이 얼리 메이저리티 이쪽에서 노는 게 이미 SM이나 이런 데서 다 했던 거예요. 네, 이 포지셔닝 여기 포지션은 이미 수많은 아이돌들이 이미 다 했었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진 디렉터님한테 조금은 아쉽다고 느낀 게 저는 그래도 요 정도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여기는 업자 마인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빨리 실용적으로 이걸 빨리 도입해가지고 될 것만 도입해서 하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굳이 이렇게 비유하면 좀 너무 싼마이 같아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비슷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그 인형 뽑기 유행했던 시절 알죠? 아 예. 인형 뽑기 유행한다니까 그거 정보 빠른 사람들은 미리 알고 그거를 네네. 쫙 깔았거든요. 네네. 모든 동네에다가. 네네. 그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사진 같은 거, 네네네. 뭐 인생 네컷, 네네. 막 이런 거 다 깔리잖아요. 네네. 요즘 또 탕후루 인기잖아요. 우후죽순 막 생기고 있는데 이게 다 돌고 저기 돌아가지고. 탕후루구나. 네. 이것도 한국에 들어온 지 꽤 됐어요. 근데 다시 또 돌고 도는 건데 그 사이클이 될 때 다 깔아요. 근데 네. 얘네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점포를 조그맣게 깔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고 빠질 수 있게. 네. 빠지는 것도 생각해서. 네, 빠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얘네들 항상 엑시트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엑시트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트렌드의 수명이 매출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까지 한 뭐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하면 되겠다 하면은 1년만 단기 계약 맺고 치고 빠져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다른 걸 넣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거기랑 또 점포 계약을 하면은 다른 걸 넣어요. 그렇구나. 네, 그 치고 빠지는데 이게 업자 마인드거든요. 근데 저는 뉴진스가 왠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슈퍼샤이로 전향했을 때도 네. 이거 될 것 같다니까 네. 치고 빠지고 네. 이거 다음에도 저는 예측을 하나 할게요. 이거 다음에도 네. 이 기조가 안 바뀌면은 네. 분명히 치고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네. 근데 저는 민희 씨 왜 이걸 실망했다고 네. 얘기를 하냐면은 민희 씨가 처음에 그 기획자로서 포부를 밝히고 인터뷰를 할 때는 뭔가 새로운 거를 보여주겠다. 없었던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다 있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뮤비도 사실 엄청 퀄리티는 좋지만 사실 퀄리티가 안 좋을 수가 없는 게 하이브나 어두워 정도 되면은 안 좋은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바이럴도 얘네 정도의 인프라 지금 엄청나게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하이브가. 네. 이 정도 인프라에 이 정도 바이럴 했는데 사실 저는 2,200만밖에 안 나온 거는 적게 나온 거로 봐요. 뭐 어떤 거요? 그 아까 전에 ETA. ETA. ETA는 지금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뉴진스 팬들이 ETA 너무 좋은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광고에서 엄청 나오니까. ETA 보고 뉴진스 컨텐츠 보고 광고 뜨는데 또 ETA 나오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좋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이것도 댓글에 많이 달아드렸어요. 이 바이럴의 폐해 중에 하나가 안티를 양성하기가 좋아요. 그렇겠죠. 특별한 이유 없이. 네. 근데 이 예시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지올팍이라고 네. 아시죠? 네. 지올팍이 자기는 의도는 안 했다고는 하는데 한때 유튜브 쇼츠를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뭐만 키면은 그 사람의 그 크리스찬 노래. 그래서 댓글에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나의 유튜브 쇼츠가 얘한테 점령당했냐. 뭐만 키면은 그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뇌이징 현상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아우 막 안 좋다고 막 뭐야 얘 이상한 놈이다 그러다가 빠져버려가지고 그 독특한 이상한 맛에 빠져가지고 팬이 되고 그런 경우 많았는데 문제는 그거에 비례해서 안티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지금 아직 신인이잖아요. 바이럴 너무 많이 하면은 안티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신인이라고 치면은
바이럴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맞아요. 신인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정상급에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네, 쉽게 네. 얘기해서 BTS가 바이럴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이 바이럴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찾아서 보긴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신인과 슈퍼스타급이 다른데 음흠. 유진스는 신인이면서 슈퍼스타급이란 말이에요. 음흠. 예를 들어서 음흠. 그러면은 신인으로서의 어떤 음. 마케팅을 하는 게 맞냐, 음흠. 아니면 슈퍼스타급으로서 어떤 홍보 전략을 피는 게 맞냐 봤을 때는 이제까지 바이럴하는 건 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는 바이럴보다는 네.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음흠.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 BTS 잘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오게끔 잘 하잖아요. 전국의 세븐 바이럴해서 빌보드 1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뮤비 자체로 이슈가 되면은 퀄리티가 높으면 사람들이 찾아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TS는 바이럴로 뜬 그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민희진 디렉터님이 BTS 조금 의식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여자 BTS가 되면 네, 좋겠죠, 진스가.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못 된다는 게 제 그렇죠. 의견이고 맞아요. 왜냐 BTS는 오히려 반대요. BTS는 이런 거 오히려 BTS는 음악적으로 보잖아요. 네. 음악적으로 보면은 여기 뒤에 있었어요. 이런 거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BTS는. 그렇죠. 트렌드랑 상관없이 했죠. 오히려 BTS는 트렌디한 걸 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트렌디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그렇죠. 버터 같은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거는 그냥 펑크거든요. 업타운 펑크 아시죠? 그게 모티브인 곡이에요. 맞아요. 한참 전의 곡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그것도 트렌드적으로 보면은 가장 좋지 않을 때 했을 수 있는 그런 곡인데 성공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리고 Permission to Dance 네. 그것도 그냥 평범한 EDM 송이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EDM 송이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성공했죠. 네. 왜 그게 가능하냐? 서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스토리와 서사. 맞아요. BTS는 그들의 스토리와 서사와 오리지널한 어떤 팬덤의 강력한 결집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기억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네네. 단순히 음악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억들을 형성시켜줬다. 근데 뉴진스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점 뭐냐면은 이런 기억을 천천히 형성해야 돼요. 맞아요. 갑자기 주입하면은 이거를 막 여러 가지 일을 내 가지고 주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룰라팔루자도 나왔죠. 네. 거기가 나왔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네. 대부분 걸그룹들이 그런 걸 하는 시기는 조금 이유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막 급하게 막 하는 걸 보니 뭔가 이 씬에서 뭔가 파급력을 점핑 하려고 하네. 네. 점핑을. 파급력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럼 역효과 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은 반응은 좋지만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고 오히려 하이보이나 네. 어텐션은 여기 있었던 곡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있었던 곡이에요. 네. 음악적 영향으로만 보면은 막 올드스쿨 힙합에서 많이 가져왔고 그래서 네. 좀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까 전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감독이 없었던 것 같다. 네. 레퍼런스인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시대적 리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위켄드 말씀드렸는데 위켄드가 하는 음악도 사실은 80년대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리바이벌 다시 시킨 거잖아요. 네. 신스팝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시대적 역사적 어떤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움이라는 기준도 항상 달라지는데 이것도 새롭게 볼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이런 재해석은. 그래서 이거에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이 뮤비를 떠나서 뭔가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좀 네. 그리고 이 장르가 지금 파벨라라고 아세요? 네, 몰라요. 브라질의 이런 도시야 리우데자이루 네. 보면은 파벨라라고 있는데 그 끝도 없이 산처럼 올라가는 네. 여기 빈민가예요. 네네. 네. 여기가 범죄율이 엄청 높고 근데 네네. 여기서 파생한 장르 중에 하나가 파벨라 펑크라는 장르가 있어요. 파벨라 펑크. 이게 파벨 펑크. 그래서 여기 뭐 파벨 여기 뭐 펑크라고 이미 그러네. 분석하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여기 이렇게. 네. 네. 근데 이 파벨라 펑크를 들어보면은 그 ETA 처음에 빠빠빠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트럼펫 같은. 사람들이 뭐 그게 좋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촌스럽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요. 파벨라 펑크 대부분 음악에 빠빠라빠빠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그 브라스 같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트럼펫. 네, 나온 지 좀 됐죠. 이런 음악들, 네네. 이런 음악들은 장르적으로는 또 여기에 있어요. 음악도 여기 있고 시대적으로만 보면은 좀 레이트한 그런 장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뮤비도 옛날 소재고, 그렇죠? 근데 포지셔닝은 여기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말씀하신 반발짝 앞서서 나가기 위해서 한 두세 발짝 전에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끌어와서 다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아주 전통적인 기법이에요. 아, 그래요? 마케팅에서는. 뭐냐면은 이미 있었던 거를 재패키징, 리패키징 해가지고 파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업자 마인드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업자 마인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건데 근데 저는 왜 이거를 비평을 하느냐. 비판이 아니에요. 비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 어도어의 철학과. 그러니까 어도어를 처음에 설립하게 된 이유가 대내적으로는 뭔가 방해받지 않고 자기만의 창작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고 미니진 디렉터가. 그리고 그 밀어붙이려고 했던 게 뭐냐, 바로 기존의 K-팝에서 벗어난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한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냥 업자 마인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그리고 실제로 그거의 증거로 애들 지금 엄청나게 대내적으로 활동시키고 있잖아요. 네. 저는 조금 걱정도 되는 게 고갈될까봐 빨리. 아직 신인인데 물론 박수 칠 때 하는 거 좋지만 조금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정상 오르겠다 이미 올랐는데 심지어 뭐 그런 개념보다는 탈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우리가 네. 이제 그 네. 운동하잖아요. 네네. 그 헬스장 가서. 네네. 근데 근육을 빨리 키우고 싶어. 네. 근육을 빨리 키우고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네. 하루에 10시간씩 해. 그래서 근육이 빨리 키우면은 그렇게 네. 낫지. 네. 근데 근육은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정규적으로 몇 네. 시간씩 투자해서 꾸준히 했을 때 근육이 네. 생겨나듯이, 그러니까 이제 유진스도 저력을 생기려면은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초창기에 막 하는 게 네.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돈 벌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시간이 벌어다 주는 돈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적인 차입이 만약에 수입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 네. 이게 주식에서 이게 뭐라고 하면 이제 단타주예요, 단타주. 네. 그러니까 여기서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뭐가 자본이 네. 유입됐다가 싹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너무 무리하면 이런 식의 곡선이 그래프가 형성될 확률이 있고 수익에서, 왜냐면은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는데 관심이 집중될수록 이미지 소비랑 컨텐츠 소비가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BTS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네. 오히려 초반에 엄청나게 그렇게 급성장한 게 아니고 네. 천천히 자기들만의 네. 서사를 쌓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네. 그 내실을 다져서 네. 오래 갈 수 있는 걸 만든 네. 거예요. 오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었고. BTS는 아직도 상승 곡선이죠.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BTS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하이브 뭐 매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방탄이 지금 매출이 압도적이죠. 네. 뉴진스 지금 이제 이게 단위가 억인데 100억이에요. 네. 그 방탄 규모가 얘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넘어. 하이브 주주들도 계속 초반부터 우려를 했던 게 방탄 정도의 먹거리가 나올 것이냐. 근데 뉴진스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맞죠. 왜냐면은 너무 선후배 격차가 크게 나는 네. 그룹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선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뉴진스가. 네.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라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네. 매출을 극대화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방탄이 저 정도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그런 댓글도 많았어요. 저희 그 리뷰 때 돈을 많이 벌려면은 빨리 이걸 해가지고 뉴진스처럼 하는 게 맞다. 근데 그거는 진짜 단기적인 시각이고, BTS가 초반에 그렇게 내실 다지고 그럴 때는 다 욕했어요. 진짜로. 돈도 못 벌고 뭐 부진하니까 방송에서는 막 쫓겨나고 관심도 안 줬었는데 대부분 방탄이 외국에서 성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수출되면서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의 뉴진스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랑 미래의 뉴진스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랑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네. 저는 뉴진스도 언젠가는 뭐 잘하면 방탄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를 보면은 오히려 더 지금은 천천히 가야 된다는 게 네, 아직 뭐 컨텐츠가 막 엄청나게 쌓인 것도 아니고 멤버들의 개인 매력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좀 걱정되긴 해요. 네. 방탄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쩔어 때부터 네네. 방탄의 성공을 확신했는데 네네. 그 전까지 저도 되게 애매했어요. 그 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방탄이 할 수 있는 거를 네네. 다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 업자 마인드로 보면은 히트 시키고 하는 게 빨리 히트 시키고 만들어서 빨리 히트 시키는 게 맞겠죠. 네, 바이럴도 엄청 때리고 그렇죠. 근데 방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다행인지 아니면은 뭐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방탄이 처음부터 그렇게 뜨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대신에 뭘 했냐면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할 수 있는 맞아, 건 맞아. 네. 다 했거든요. 네.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가 쩔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히트된 노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방탄은 자기 성장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잘 성장한 거예요. 네. 아티스트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업자로 봤을 때는 성공 못한 거지만 네. 아티스트로 봤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계속 서오다가 어떤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확 성장을 한 거죠. 인기로.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연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잘 성장했다. 네, 방탄은 진짜 잘 성장한 잘 그룹이죠. 성장했다. 근데 저는 방탄이 기획으로 성장했다고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네, 방탄이야말로 방탄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시대가 만들어낸 그룹이에요. 네, 기가 그게. 막히게. 심지어 딱 마침 네. 한국의 그런 아이돌 외국에서 그렇게 막 했던 아이돌들 없었고 네. 그런 유튜브의 어떤 성장과 폭발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하이브로 이제 빅히트가 하이브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외부적인 막 자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시장적인 원인이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응축이 되면서 그 BTS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때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한 번에 터지는 실력들이 그 이제 운이 터지는 거죠. 운이 터지는 시점이 왔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운이나 이런 영역. 그러니까 제가 운은. BTS를 평가하는 게 네. 실력은 참 있는데 노래가 참 안 좋다. 네네. 걔가 걔네들이 뜨기 전에 제가 네. 그 연말 시상식에 군무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기가 막히게 군무를 해요. 하는데 군무를 하면 뭐 하겠냐고 노래가 좋아야지.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데 노래가 안 좋다고 네. 평가를 했었는데 네. 쩌로 이 순간부터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했죠. 아 얘들이 뭔가 찾았다. 네. 뭔가 찾았다. 그래가지고 잘 될 거 확실하다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바꿔 말하면은 네. 실력을 쌓았던 거지. 그리고 실력을 쌓아왔다는 게 그냥 뭐 트레이닝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네. 안 될 것도 해보고, 네, 막 해보고 될 만한 것도 네. 해보고. 네. 근데 지금 다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네. 그 노래들이 재평가되고 있고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 노래 별론데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서갔던 노래들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좋은 거야. 그런 노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때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진장 많이 했다. 무진장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무진장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탄탄해진 것처럼 BTS는 그런 성장의 과정들이 탄탄했던 거죠. 그게 이제 고생으로라는 말로 표현이 되지만은 제 생각에는 정말 잘 성장했다라는 게 했는데 뉴진스도 잘 성장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 BTS가 성장을 할 때 다른 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걔네들은 그 초반부터 되게 멤버들 자체가 원래는 힙합 그룹을 맞아요.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방시혁 씨가. 네. 그래서 막 제가 알기로는 빈지노였나 누구한테도 연락하고 막 그랬던 거라. 그래요? 그래서 막 디스 가사도 있어요. 방시혁 씨 디스 가사가 있어요. 빈지노한테? 빈지노인지 누구 기억이 안 나는데 맞을걸요 아마? 아. 여기 보면은 날더러 턱 좀 깎고 하면 되겠대. I don't need your bulletproof. 그런 이게 거구나. 이게 이제 어. 예.
방시혁 씨 2015년 디스 가사라고 나와 있는 건데 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방시혁 씨는 이렇게 힙합 그룹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개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 많이 네. 들어왔죠. RM도 그렇고 네. RM도 그래서 얘네들이 초반에 되게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뉴진스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직접 어떤 기획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그냥 막 하라는 대로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의견도 내고 막 같이 막 하면 그런 얘기들이 요즘 맞네. 그게 얘기들이 모이니까 요즘 슈가가 네.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네네네. 저거 유튜브에서 네. 거기서 썰 풀 게 많은 게 걔네들이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그래, 그런 거 해야 돼.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옛날 저희가 옛날에 저희 리뷰했었던 아이칠리나 우아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하는 걸 좀 비평적으로 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얘네들이 본인들만의 서사를 쌓으면서 본인들이 직접 고민을 해가지고 같이 시행착오를 겪은 그러니까 마치 소년 만화를 보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소년 만화를 보는 것처럼 같이 시행착오를 겪는 팬들도. 그래서 방탄 팬들은 올드 멤버들이 되게 많아요. 클래식 멤버들이 진짜 많아요. 그 기억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죠. 네, 진행형인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나가지고 와 이런 서사가 있네 애들이. 그래. 네, 그렇게. 네, 저는 종합 콘텐츠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방탄이라는 게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진짜 가까워졌어요. 그게 이제 기초가 튼튼하다. 네. 그걸 보는 거죠. 근데 뉴진스는 그렇게 재해석될 확률은 적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조금 빈약하죠. 네, 앞서갔다 이런 느낌은 사실 덜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 그 옛날 거 퍼다가 재포장해서 팔고 그냥 이런 느낌에 가깝고. 만약에 이게 언제 들통이 날 거냐 많이 들통 나면은 지금은 아직 제가 이 댓글도 드렸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지금은 아직 미니지시를 대체할 만한 인력이 없죠. 근데 과연 시장이나 그런 게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항상 새로운 포식자들이 탄생합니다. 그렇죠. 네, 이 업계를 다 뒤집어 엎을 만한 사람들이 항상 그쵸. 탄생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네. 결과로만 승부해야 되잖아요. 네. 과연 승부가 될까요?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순식간에 뒤집힐 거예요. 전세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저는 그래서 미니진 씨가 좋은 점은 항상 실천을 빠르다는 거. 네. 실천은 빠르신데 근데 문제는 그때도 저희가 한번 비평했던 게 너무 빨리 실천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조금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실 작곡자분들 얘기하면은 같이 얘기하면은 제작에 관심 있는 작곡가들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 재능이 없어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작을 하면 이제 망하는 건데 네네네. 그냥 중소 엔터 했다가 그냥 말아먹는 그 네.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작자가 되는 거하고 이게 왜 작곡가가 제작자로 넘어갔을 때 성공 확률이 적은지 아세요? 그건 몰라요. 왜냐면은 근본적인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작곡가는 곡만 작업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이게 거시적인 시각이 아직 형성이 다 안 돼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 제작을 하니까 뭐 곡에만 신경을 쓴다든지 그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제작이라는 게. 그래서 미니지 씨 그런 거에서는 되게 대단하신 건 맞는데 대단하죠. 대단하신 건 맞는데 어떤 본인들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시각을 담는다기보다는 리패키징에 해서 근데 그 시각이 딱 하나 가치 있는 시각은 있어요. 뭐냐면은 레퍼런스를 뽑는 시각은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K-팝 뮤비나 아니면은 이런 빨리 상업화해서 돈 벌어야 되는 뮤비들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그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뭐 네. 데마 루이스에서 네네. 좀 레퍼런스 삼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를 만드는 거는 네, 또 다를 수 있다. 정말 다른 네.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좀 레퍼런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이게 좀 이제 좀 식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올해의 네. 데마 루이스를 레퍼런스한 ETA는 괜찮아. 네네. 그러면 다음 또 뮤직비디오는 네. 또 뭘 참조해야 되나? 그쵸. 뭐 그런 거죠. 다음에는 네. 좀 그래도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네. 걸 좀 독창성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저번에 저는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 그룹 이름이 뭐였죠? 그 외국의 3인조 TLC. 네, TLC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리티죠. 거기는 정말. TLC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리티하게 간 부분이 좀 더 많았다고 봐요. 근데 그때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규모적인 면에서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커졌거든요. 엔터테인먼트가. 네. 그때는 심지어 저예산으로도 굉장한 것들 많이 만들던 시대였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창작의 어떤 빈곤이 오게 된 이유가 업계 사이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돈 벌어. 이게 그쵸. 결국은 탐욕이에요. 그쵸.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서 이 탐욕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조절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는 요즘 그 길들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막 네. 황리단길, 경리단길 막 이런 거 그런 뭐 행리단길 막 이런 거 생긴 네. 거. 요즘 그거에 대한 다큐가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다큐도 분석 다큐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그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어떤 거리가 유행할 때는 다양성과 창조력이 막 폭발을 해요. 네. 예술가들이 거리를 만들어요. 예술가들이 거리를 만들고 예술적인 어떤 마인드로 맞아요. 창조자적인 어떤 마인드로 창작적인 마인드로 음식집을 하고 네네. 요식업도 하고 의류 가게도 하고 네. 하면서 거기가 유명해져요. 네. 핫해지는 거죠. 네. 소위 말하면 그런 얼리 어답터들이 와요. 네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얼리 메이저리티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이제 막 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모여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기성 브랜드들이 들어와요. 거기에 돈 된다는 걸 알고 그렇죠. 프랜차이즈. 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의류업계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주류업계예요. 반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최초로 반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예술가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반문화가 희석이 되고 점점 일반적인 반문화가 돼요. 그냥 그냥 우리가 통속적인. 네, 통속적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밤거리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대기업이요. 단물발로 들어온 게 대기업이에요. 가로수길이 그런 식으로 망했어요. 가로수길 가보면 지금 다 명품 매장이랑 대기업 매장밖에 없거든요. 원래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점점 대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몰려오니까 이 집주인들은 완전 꿀 빠는 거예요. 왜?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려 있으니까 하늘 진짜 높은 줄 네. 모르고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술가들 있죠. 기존에 있던 예술가들이 쫓겨나죠. 변두리로 쫓겨나요. 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성수동으로 네, 성수동으로 오고 가고 요즘 성송이 또 다시 뜨고 어쨌든 이 지금 업계 사이클 자체가 빠른 시간 안에 레퍼런스 딱 뽑아내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저는 이걸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쵸. 제 안전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데 저는 당연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은 예술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하면 안 되지. 네. 저는 근데 또 제가 그렇다고 막 너무 예술적으로만 빠져가지고 어. 그럴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네.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제가 그래서 지금 이 길드를 예시를 든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거 막 우후죽순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균형이 깨지니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와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서 뭐라고 나면 이제 거리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나와요. 수많은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막 바이럴도 해요. 이 아이돌 산업과 똑같아요. 소재가 거리일 뿐이에요.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되게 오래가는 거리들이 많아요. 거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걔네들은 자기 철학을 지켜요. 끝까지 독창적인 철학을 지키고 밸런스를 항상 유지해요. 그리고 아무 건물이나 함부로 입점시키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게 가능한 게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입점을 시켜요. 상가 조합들이. 아무 가게나 입점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근데 한국 아이돌들은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것저것 그냥 다 그냥 돈 되는 건 다 들쑤시고 아까 전에 딱 그 인형 뽑기 집 인형 유행하면은 그거 하는 거 딱 그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대부분은 근데 그 돈 버는 게 뭐 문제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돈 더 벌 수 있는데 못 번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뉴진스가 바이럴에 쏟아부은 돈이나 프로모나 이런 거 스케일에 비교했을 때는 인기가 덜한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번에 막 룰라팔로자 저한테 막 댓글 다시면서 막 룰라팔로자 이거 반응 보면서 막 저를 이렇게 비우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ad.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우와, 우와, 우와. 울리지
저는 오히려 딱 예상대로 적중했어요. 룰라팔루자 공연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뉴진스가 아직 블랙핑크 정도 성장하기엔 멀었고 확실한 거는 그리고 아직은 시기상조고 이걸 하기에는 그리고 밴드 편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되게 어색하고 이질적인 부분이 많았고 무대 연출이나 어색한 좀 이질적인 부분이 많았고 그러니까 롤라팔루자 얘기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XG가 XG라는 걸그룹이 네, 있어요. XG 저번에 XG 얘기했죠. 걸그룹이 네. LA에서 공연했더라고요. 네. XG가 네. 인기가 많은 걸그룹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XG도 네. 수력이 있고 네. 인기가 나쁘지 않아요. 국내 인기가 애매해서 그뿐이지. 네. 외국에서는 꽤 네. 인지도가 있는 걸로. 네. 근데 XG 퍼포먼스가 네. 좋았어요. 저는 저번에 제가 XG 말씀드리면서 XG가 XG 퍼포먼스 한번 볼까요? 네, XG Your body's working left, right, left, right. I want your body moving left, right, left, right. You keep me up my heart is spinning up and down, spinning round and round. Just like my mirror is burning on the ground. Let's ride, let's ride. Can nobody stop it? Dance right, dance right. And my adrenaline is racing up and down, spinning round and round. Pedal to the ground, listen to the sound, listen to the 엄청 이것도 Take it all from the ground, it's amazing. So out of this world, I'm in space, now I'm going up. Headed to the stars with the trail. I'm out of life now. Yeah, you're running, running, running up. Just shining, shining, shining. XG가 시작이 있는 거고 Ooh, I am looking so lavish. 글로벌한 상황에서는 XG가 인기도 있는 거고 It's a big move. Every day is like a 이거 dream. 쉽게 얘기해서 Like a big move. 뉴진스가 How we do it for a team. 보영보영 하다가는 I'm looking so lavish. 제가 언젠가 XG가 유진스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뉴진스가 저는 XG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XG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뉴진스랑.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점 많은데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 저런 이지 리스닝한 걸 계속 지금 물론 좀 강렬한 트랙 같은 거 맞아 많이 이지 리스닝. 네 강렬한 트랙 같은 거 내다가 요즘 갑자기 이런 거 좀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최근에 거는 좀 강렬하게. 네 나왔어요. 강렬하게 가면서 제가 그때 뮤비 보여드렸잖아요. 네 맞아. 네. 제가 XG에 왜 주목하고 있냐면은 XG 일단 뮤비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들이. 맞아요. 네 뉴진스랑 물론 직접 비교하기엔 너무 다른 분야의 또 장르의 하나는 뮤비라서 그렇긴 얘네들이 한데, 또 네. 트렌드를 마냥 따라가는 게 아니야. 네 맞아요. 네. 트렌드 마냥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래서- 색깔들을 만들어 가면서 네, 또 같이 트렌드한 것도 같이 하고 네. 동시에 병합적으로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뭔가 오래갈 그룹이 어디냐고 봤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 XG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저는 XG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XG가 네. 점점점 글로벌한 인기를 네. 모아가고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물론 아직 인지도가 덜하고 XG가 이제 사실은 일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네. K-팝과 J-팝에 걸쳐 있어요. 근데 음. 저는 그냥 팝이라고 생각해요. 팝이죠. 예, 왜냐하면 거의 영어로 부르고 네. 있고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글로벌한 어떤 글로벌 팬덤에 포커스 맞추고 있지 않나. 완전히.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한 팬덤을 가장 홍보하는 방법으로 네. 이제 K-팝을 이용해 먹지 않냐 했을 때는 되게 스마트하고 칭찬하고 싶죠. 그러니까 아티스트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저는 그 뭐 슈팅스타 이런 노래 너무 좋고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대중성과 네. 어떤 예술성과 네. 그 독창성을 네. 한꺼번에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속도는 더디겠죠 당연히. 네. 속도는 더디고, 더디지만 네. 어느 정도 서사적인 아까 전에 네. BTS가 만든 서사를 어느 정도 쌓이면은 얘네들이 팍 뜰 수 있는 네. 상승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죠.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시행착오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뉴진스는 오히려 시행착오의 느낌이 없는 느낌이라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계속 성공 실패가 없는 네, 그룹. 실패가 없는데 그리고 민희 씨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한 거에서는 실패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유퀴즈 나와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재능이다. 진짜 재능이고 최상급의 실력자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거 아세요? 원숭이도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만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민희진 씨 뛰어넘는 기획자들이 또 나올 거예요. 계속 세대 교체가 되니까. 저는 지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뭐 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저번에 그 시몬스 네네네. 그 사장님이 CEO님이 네네.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은 네네.
좀 떨어져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미를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실패를 몇 번 해봤으면 저는 하는 게 사실 속마음이에요. 본인한테도 그렇고 회사한테도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 자체가. 그러니까 떨어져 보는 게 나는 망했어 이게 아니라 네, 배우는 거죠. 떨어져온 네. 거 통해 가지고 네. 배우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대비를 하면서 근데 이제 가끔은 떨어지는 좀- 것 자체를 네. 무서워하면은 네. 우리 수영 배우려면은 물을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물이랑 친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떨어지는 걸 친해져야 되는데 네. 떨어지는 건 이제 무서워하면은 막상 떨어졌을 때는 이제 큰 좌절감을 느끼겠죠.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보지 않은 BTS는 애초에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서 오히려 연륜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르세라핌의 그냥 안티 프레자일 같이 진짜 안티 프레자일해요. BTS는. 근데 뉴진스는 프레자일해요. 아직은. 그쵸. 근데 미니 씨는 항상 기획이 프레자일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걸 한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보는데 걱정이 되는 거. 미니 씨도 걱정이 되고 뉴진스도 걱정이 되는 게 그럼 다음에 점점 그 떨어질 거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져 갈 텐데.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냐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엑스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네. 엑스지는 이거에 이런 걸그룹의 시발탄에 불과하고 저는 엑스지도 아직 조금 올드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악적인 여러 가지. 근데 딱 반발짝 앞서가려는 게 얘네들한테도 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진짜 상상도 못할 걸그룹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뉴진스 정도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 네. 신인 그룹도 보고 있는데 애매하지만은 지금 네. 보고 있어. 쟤네들 될 것 같은데 될지 안 될지 한번 볼까 이런 것들이 몇몇 그룹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이 네, 있어요. 네. 키스 오브 라이프 왜 주목하냐면은 네. 거기에 나띠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춤을 잘 춰요. 그래서 솔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기 키스 오브 라이프에 누가 있냐면은 네. 가수 심신 딸이 네네. 있거든요. 네.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걔가 뭐가 주목해야 되냐면은 네네. 걔가 원래 작곡으로 뜬 애인데 뭘 작곡했냐면은 네. 온포기분을 작곡한 친구예요. 온포기분. 온포기 그 나이가 되게 어려. 음. 그런데 얘가 이제 가수 욕심을 내서 음. 들어온 게 키스 오브 라이프인데 음. 키스 오브 라이프가 괜찮아요. 벨이네 벨. 벨이라는 친구고 얘가 이제 나띠인데 이 나띠는 춤을 잘 추고 네. 벨이 노래도 잘 부르고 노래를 가성을 되게 높게 내더라고요. 그리고 작곡 실력이 있어서 얘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좋은 의미로 봤을 때. 그러게요. 얘네들도 네.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네. 유진스를 넘어 능가하는 어떤 신인 그룹이 갑작스럽게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진짜 네. 딱.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게 네. 내가 실수해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네. 진짜 경쟁자가 나타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이게 신호탄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경고하는. 대표적으로 제가 경고 신호탄이 뭐였냐고 보면 라이엇 게임즈예요. 그게. 라이엇 게임즈에서 게임 회사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사실 그 웃긴 게 그게 역수입이 돼가지고 걔네들이 블랙핑크나 여러 가지 걸그룹 보면서 그거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수많은 버전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석력이죠. 그렇죠. 걔네들 작정하고 만들면은 더한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 아니, 그리고 뭐 네. 라이엇 게임즈 얘기하셨는데 네, 네. 뭐 얼마 전에 뭐 네. 메이브라는 가상 네. 걸그룹도 네, 있었는데 메이브도 있었고. 메이브가 나쁘진 않았어요. 네, 사실은 그런 가상 아이돌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이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가상 아이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기술이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거의 이제 리얼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정말로. 그리고 이런 숨어 있는 경쟁자들이 지금 밑에서 힘을 기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뉴진스가 만약에 그 포지션을 계속 지키고자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업자 마인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항상 언더독들은 그 위에 메이저들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새로운 자기만의 그때 저희가 말했던 다이스의 그 돌팔매 같은 슬링샷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력할 수 있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뉴진스는 점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 시각에서는 실패할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에서는 실패할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위치거든요. 뒷배도 빵빵하지. 하이브가 뒷배 봐주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뭐가 사실 두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으면은 진짜 다 질렀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눈치 안 보고. 근데 그거는 대표의 역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지르고 말고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민희지 씨한테서 뭔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두려움이 느껴진다. 라는 게 제 의견인 거고, 저번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비평을 했던 건데, 그 두려움의 원인에 의해서 뉴진스의 방향성이 갑자기 지금 선회가 되고 있다. 원래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막 몇 년 전부터 뭐 기획 다 짜놓고 그랬다고 하지만 저희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 갑자기 선회하는 느낌이 들고, 점점 안전빵을 선호하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건 돈 버는 거랑은 조금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왜냐면 경쟁자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 이제 개인적인 평가는 저는 좋았어요. 네네. 뭐 앞으로가 걱정될 뿐이지 네. 이 뮤비 자체는 되게 네. 적정성이 좋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파티 댄스씬이랑 자동차 주행씬을 아이폰으로 연결했다는 거는 획기적이었다. 좀 획기적인 것 같다. 그리고 아이폰 로고를 토끼 형상으로 각색한 것도 좋았다. 이건 진짜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로드 무비와 보디 필름을 이렇게 차용한 것도 되게 좋았다. 네, 이것도 좋았어요. 다만 이제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맞지 않은 장면들이 좀 아쉬웠다. 요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앞으로는 해봐야 좀 되지 조심해 않나. 달라. 뭐 이런 얘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쿨 비디오를 네, 할 쿨 텐데